안녕하십니까. 오름 인베스트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2월 27일자죠. 2월 27일자 월요일자부터 놓쳐선 안 될 테마 종목에서 유럽판 IRA, 즉 CRMA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가지고 2차전지와 폐배터리 관련주도 올려드리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그동안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로 공부 영상으로 지난주에 한번 올려드렸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급등도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줬을 텐데요. 물론 저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저희 VIP 종일반 회원님들도 큰 수익을 안겨줬었고요. 관련 테마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테마 종목들로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그런 테마주들 놓치지 않고 수익 보신 분들 또 수익 축하드리면서 지난주 종목들을 잡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또 추가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내일 3월 6일자 이후부터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영상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제가 소개 올려드리는 뉴스와 종목을 잘 체크해 두시고 투자를 해 보신다면 이 영상으로도 손실분을 또 만회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100% 200% 급등 종목들 좋아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상 속에서 그럴 만한 투자 종목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내일이라도 관심 가져볼 뉴스로 테마를 살펴보고 관련주로 내일장 이후 놓쳐서는 안 되고 또 놓친다면 후회할 테마 속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급등 예상 종목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테마를 볼 건데요. 따로따로 영상을 올려드릴까도 했지만 이 영상 하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장담드립니다. 제 영상이 매매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올리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아래 이 가입 문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름 인베스트 가입 문의 010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전력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소식입니다. 상당히 지난 2월 달부터도 이 전력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주들이 좀 들썩들썩 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로 인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70조 규모로 훌쩍 큰 전력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 삼성이 TF를 가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난 3월 1일자 오후 5시 1분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 삼성 DS 부분에 산에 이 전력 반도체 TF를 구성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SIC, 이 SIC가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GAN 전력 반도체 사업화 면밀 검토로 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TSMC는 이 GAN 파운드리를 2020년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현대차와 테슬라 등도 주목을 하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GAN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인피니티를 또
독일 업체에서 또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70조 규모로 훌쩍 이 전력 반도체 시장에 따라서 이 삼성이 TF를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전력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난주에는 이게 3월 1일자로 올라온 뉴스지만 지난주 시장 조정이 살짝 나오면서 주춤을 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좀 조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내일장 이후부터 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들여다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글로벌 7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착수를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라도 충분히 전력 반도체,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 분야로 꼽히는 부분으로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보다 크기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10배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으로 이렇게 미래 먹거리 분야로 꼽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도 제가 한 번씩 이런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한 종목씩 올려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2차전지,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이 전자장치 활용이 늘어나는 자동차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 시장은 2019년 450억 달러에서 올해 18% 증가한 530억 달러, 약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뉴스로 보면 K7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민당정 협의회 주최에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 3월 3일자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을 하고 16시 53분에 올라온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소부장에 5년간 30조 정책금융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5년간 3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K-칩스법이 지난번 한번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서 자초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지난번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K-칩스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체감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중국이나 이런 중국의 이 더 이상 반도체 패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전 세계적인 지금 추세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해달라 막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고, 거기에 또 지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에서도 지난주에 미국에서 그렇게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투자금이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 기사가 나온 부분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K-칩스법은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반도체 강국인데 지금 현재 이 대기업은 7% 세법이 7%에서 15%로 감면 금액을 높이겠다는 부분이고,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높이겠다는 부분입니다. 감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이 반도체에 굉장히 많은 집중적인 투자와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 감면 부분을 실행을 해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번에는 좀 민주당 쪽에서 좀 이 부분을 통과를 같이 시켜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찌 되었든 지금 뭐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뭐 지들끼리 싸우라고 하고, 저희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5년간 시스템 메모리와 소부장에 30조 원을 정책금융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문화산업 업계 세액공제 확대도 하고 OTT 콘텐츠 경쟁력 지원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이로 인해서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에 5년간 3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이 주가가 살려면 반도체가 살아야 모든 주가가 다 살아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 국힘과 이 정부가 3.1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인 이 K-취수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시스템 메모리와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등의 5년간 3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부분, 이렇게 상당히 꽤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 투자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 뉴스로도 이렇게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5년간 30조 풀 것이라는 이 내용의 기사도 3월 3일 17시 40분에 조금 전 요 기사는 이제 1시간 전에 올라온 거죠. 1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6시 53분과 이렇게 17시 40분에 올라온 뉴스로 이렇게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기술 개발엔 5,300억, 그 K 콘텐츠 수출 7,900억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합의에 1조 3천억 원 이상 자금을 지원하면서 총력전에 나선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간 30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아울러 반도체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과 이 K 콘텐츠 이 내용을, 이 뉴스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 조세특례 제한법 K-취수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는 의견도 나오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 K-취수법에 대해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한 기업 투자가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 조특법 개정안이 신속히 의결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5년간 30조 지원 첨단 패키지 5,300억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 이 미 반도체 지원법 우려에 따라서 이 한국 기업도 입장 반영 위에 미 측과 긴밀 협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 부분의 산업은행에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메모리 반도체 등의 향후 5년간 3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도체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삼성전자 이 반도체 부분이 최근 이 전력 반도체 TF를 신설을 하면서 이렇게 TF를 신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커져가는 이 전력 반도체 시장 겨냥을 위해서 본격적인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만큼, 기존 반도체보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0배 정도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 반도체 패권을 다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는요, 로봇과 전자기기 등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갈수록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모터의 필요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력 반도체 필요량도 상당 부분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가전제품 시장을 보면 이 터치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능이 탑재되면서 그 터치 플레이가 탑재가 되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이 전력 반도체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관심을 갖고 다음 주 지켜보셔야 될 섹터는 바로 이 반도체 섹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문, 자율주행 로봇, 가전제품 등 여러 산업에 전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전력 반도체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의 전력 반도체와 시스템 메모리 이쪽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RO가 있고요. 이 A-PRO는 2차전지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 A-PRO는 이 SiC 전력반도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부분부터 좀 이렇게 좀 축소를 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이죠. 저희 회원님들도 이 A-PRO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한번 내고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박스권에서 지금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지금 요 14,000원 대거든요. 요 14,000원. 이 14,000원대가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을 만약에 올라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16,000원까지도 이 부분에 1차적인 부분으로 요 16,000원 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시세를 이쪽까지 한번 16,000원 부분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A-PRO라는 종목이. 그래서 요 부분, 요 A-PRO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지금 요 자리에서는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앞부분에 윗꼬리가 요 241선 이 부분을 터치를 한번 해주면서 테스트를 해본 흐름이 나와 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매집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없지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선도 이렇게 우상향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 14,000원을 올라타게 된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타게 된다면 충분히 이 16,000원까지 한번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RFHIC가 되겠습니다. 이 RFHIC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RFHIC도 세계 3대 SiC 이 트랜지스터 공급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RFHIC가. 그러면서 지금 요 부분에, 요 앞부분에서 요 부분에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면서 크게 이 밑으로는 이 밑에까지 밀리지는 않고 지지를 해주면서 이 박스권을 형성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241선을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올라타 놓고서 지난번 K치스법 자초가 되면서 이렇게 한번
밀려 내려온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 K칩 수법이 다시 한번 추진이 되면서 이렇게 한번 요번에 한번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이 앞부분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27,000원 27,000원 그 부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맞고 이렇게 상승 후 한번 맞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맞고 또 조정을 또 보여주면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여기까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파가 24,000원 돌파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다시 그 2차 시세는 27,500원 27,000원 부분까지 한번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종목은 DB하이텍. DB하이텍도 이 전력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DB하이텍도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대장주로는 이 LX 세미콘이 있고요. 이 LX 세미콘도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이 실리콘 웍스입니다. 이 LX 세미콘은 이 반도체 팹리스와체인 이 텔레칩스의 지분을 과거에 약 152만 주를 이제 268억 원에 취득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LX 세미콘이 텔레칩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차량용 가전용 그 SoC와 MCU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반도체를 의미하고, 이 MCU는 특정한 목적의 기능을 설정해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향후 이 LX 세미콘이 지금 이렇게 21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지지를 이렇게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부분에서 상승이 나와주는지 여부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지금 현재로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 전력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이 A-프로 관련주가 여러분들이 핸들링 하기에는 좀 적당한 금액대와 적당한 위치에 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시스템 반도체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뭐 MDS 테크도 있고요. 이 MDS 테크는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지를 잘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여기서 이렇게 V자 반등도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밀려 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2,700원, 2,800원 그 정도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 부분을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한번 밀려 내려온다면 2,750원 그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지지를 잘 해준다 하고 한다면 밀리지 않는다, 잘 지켜주고 이 부분에서 계속 이런 식의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 횡보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잘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차원으로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그리고 SFA 반도체도 이 시스템 반도체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거기에 두산 테스나 이 종목도
시스템 반도체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유니트론텍, 이 종목 또한 유니트론텍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많은 수익을 또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니트론텍은 이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사우디 과거 11월 달에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 토르 드라이브 관련해 가지고 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이 토르 드라이브가 참여를 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한번 엮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 앞부분에서 그 토르 드라이브 관련해 갖고 이렇게 급등이 나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갖고 요 부분, 지난번에도 요 441선 요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서 횡보고 조정이 나오면서 횡보가 나온 부분인데, 지금도 다시 요 부분을 441선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를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 위에서 올라타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 제2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죠. 과거와는 흐름이 조금 틀리게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거래량 없이 계속 떨어졌지만 거래량 없이 지금 계속 올라서주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거래량 없이 계속 죽어 있다가 횡보가 나오고 조정을 받고 있다가 거래량은 없지만 계속 우상향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니트론텍 관심을 갖고 필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텔레칩스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텔레칩스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텔레칩스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주 반도체 또한 지금 이제 요 21선에서 지금 지지를 이 부분에서 21선이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또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대장주로 이 KEC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 딱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계속 장기 이평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241선에서는 지금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 441선 요 부분을 2,800원 자리를 올라타면서 요 부분에서 안정된 모습을, 안정된 흐름을 또 보여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렇게 장대 음봉도, 장대 양봉도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KEC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력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테마로는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가 주말 사이에 개막이 되면서 출산율 빨간불 켜진 중국, 그리고 양회 앞두고 가족계획 안건 본물이 나오고 있다, 안건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3월 3일자 금요일자 오전 11시 52분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개막 하루 앞 제한 안건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 중국도 육아비용 부담 낮추기 위해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안을 제시를 하고 이런 세자녀 제한 규제 완전 폐지 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 중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 오늘 4일 양회의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로 여러분들 이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그리고 0.78 쇼크에 직접 등판하는 윤석열 대통령 어떤 대책 테이블에 오를까 해가지고 이런 부분 0.78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출산율입니다. 한 명밖에 한 명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이 기사도 3월 4일 토요일 새벽 6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요약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지 50일이 지난 부분인데, 이 논란이 됐던 이 헝가리 모델은 대통령실의 반대로 슬그머니 사라졌지만, 합계 출산율 0.78명 앞에서는 어떤 대책도 배각이 무효한 상황이다. 역대 최저의 출산율의 저출산 고령이 위원장인 대통령은 직접 회의에 나설 방침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외신도 이 한국 저출산 쇼크의 가족 지원 고갈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출산율 0.78명의 여당도 이 문 정권 처참한 성적표, 그리고 야당의 윤 대통령 회의 한번 주재 안 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서로 공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공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 머리 맞대고 정말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7년 전 CBS의 예언 맞았다 그러면서 오래된 미래 0.78 이런 지난 부분은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다 소용은 없죠. 다만 지금부터라도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직접 테이블에 오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 중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중국도 인구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가 오고 있다. 한국은 또 심각 수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3월 4일 오전 9시 40분에 올라온 기사의 내용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무튼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인구 문제로 저출산 문제로 좀 심각한 부분이다. 그리고 국내는 우리 한국은 더 심각한 부분이 됩니다. 2030 비혼 이유는 내 집 마련 어려운데 이 스드메 축의금 회수 결혼식도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저출산 대응에 이제 청년 간담회에서 미혼 청년들이 이제 서로 토론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2030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자산을 쌓고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를 꼽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4일 오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복지부 2030 청년 자문단 15명과 함께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기사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복지부 저출산 대응 청년 간담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의 기사가 이제 또 3월 4일 이거는 오후 4시 43분에 올라온 파이낸셜 뉴스를 통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2030 청년 간담회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올라온 부분으로, 엑스장과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의 줄임말이 스드메라고 합니다. 결혼비용과 부모님이 낸 축의금에 회수하는 의미가 강한 결혼 문화가 부담스럽고,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압박도 결혼을 꺼리게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저출생 쇼크의 정부가 발을 동동 한다면서 이달 저출산 위에서 특단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부 저출생 대응 긴급 간담회 수차례 열고 대응책을 모색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3월이죠. 3월이니까 곧 저출산위원회 개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있다라는 부분이 3월 5일 오늘 일요일 오후 3시에 3시 3분에 올라온 기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들이 꼭 있습니다. 그 중에 전통 관련주죠. 아가방 컴퍼니가 상당히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줬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후 회복을, 요 부분에 회복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441선을 올라타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올라타는 부분,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부분 올라탔지만 다시 한번 내려와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도전을 했지만 다시 내려와 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요 441선을 잘 지지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준다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이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새로운 이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큰 이슈, 큰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단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저출산, 출산 관련주들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요 부분이죠. 딱 봐도 요 부분에서 막혀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지난주 이렇게 뚫어준 부분인데, 요 뚫어준 부분을 이렇게 앞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뚫어준 부분에서 다시 요 부분에서 지지를 잘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지를 잘 해준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슈팅도 나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한번 이 부분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로 투 세븐이고요. 제로 투 세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지금 캔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쵸? 이 부분에서도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올라와 주면서 이렇게 441선 올라타준 모습이고, 이 부분도 여기서 이 부분도 잘 지지를, 이 부분을 훼손을 안 시키고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아가방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밀리면서 요 21선이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비스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스토스는 신규 상장주죠. 그러면서 지금 이 비스토스도 요 부분에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슈팅을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꿈비도 신규 상장주죠. 꿈비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메디앙스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앙스도 그동안 이렇게 차트를 좀 축소를 해서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 상당히 많이 내려온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만 잘 올라타고 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 6,000원까지도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테마가 크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이 부분도 만들어질 수도 6,000원까지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4,865원인데 6,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30%가 됩니다. 이 부분도 뭐 그렇게 뭐 숫자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항상 아직 일정이 좀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횡보가 나오면서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훼손이 나오지 않고 그런다고 이 5일선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 5일선이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하고 또 한번 추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이게 이제 모나리자도 있고 캐리 소프트도 있고요. 물론 이 캐리 소프트도 지난주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저희 종일반 회원님들도 시간 외에 상한가에서 매도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깨끗한 나라 아무튼 이렇게 저출산 출산 관련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비스토스 꿈비 메디앙스 캐리소프트 이런 순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간상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종목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으로도 많은 종목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충분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성과가 좋게 나오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여라도 혼자 하시기 힘드신다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밑에 가입문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